ITQ 엑셀 2016 버전 기출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립니다. 제1작업 조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A열 머리글을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A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열 머리글에서 선택하세요. 열 너비는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2개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 옆에 시트는 제2작업, 마지막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의 모든 A열은 열 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컨트롤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E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의 번호인 괄호 숫자가 써있는 칸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을 완료했다면 데이터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력한 데이터들에서 문자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날짜 데이터도 문자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상품명 제조 날짜 입력한 데이터도 선택한 다음에 홈템 맞춤,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F열과 G열 그리고 H열은 숫자로 되어 있죠. 커피 원가에 해당되는 곳 돈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판매가에 해당되는 곳도 돈과 관련되어 있죠. 두 개 셀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회계 서식 그리고 기호는 없음, 소수 자릿수 0 확인 눌러주세요. 판매 수량 데이터 선택을 하고 컨트롤 1키 눌러주고 숫자 선택, 천단위 구분 기호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데이터 입력할 때 날짜는 모두 이렇게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셀 너비를 조절하는데요. C열 너비 넓게 조절했죠. H열도 현재 입력된 데이터보다 넓게 조절했는데요. H14셀에 나중에 상품명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넓이를 넓게 조절을 해놨습니다. 높이 조절은 필요하다면 따로 조절해줘도 되고요. 조절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병합해야 될 셀들 선택을 해줄게요. 첫 번째 셀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째 셀들 선택을 해주세요. F13, 14도 선택, G13에서 I13까지 선택,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테두리 지정하도록 할게요. B4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홈탭에서 테두리 선택, 모든 테두리 지정,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B4에서 J4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선택해주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F13, 14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1키 누르고 테두리 탭 가서 대각선 지정, 확인 눌러주세요. 주황색으로 지정해야 될 셀들 선택해 줄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상품명 제조 날짜까지 선택을 해주고 홈탭에서 채우기 색상, 표준색에서 주황색 지정을 해주세요. 제목 도형을 만들 1, 2, 3행을 머리글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높이를 조금 조절해 주는데요. 26에서 30 정도 픽셀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고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선택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상 표준색에서 노랑 지정하세요. 도형 윤곽선 색상 검정, 도형 윤곽선의 두께 4분의 3포인트 지정, 도형 효과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있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을 해주세요. 홈탭에 가서 글꼴 이름 굴림 지정하세요. 그리고 글꼴 크기는 24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깔 검정 지정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맞춤, 가운데 맞춤으로, 세로 정렬도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결제란 만들도록 할게요. 저는 L18셀 선택하도록 할게요. 확인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18, 19행을 블럭 설정해주고 19행은 높이를 조금 키워주세요. L열 너비를 좁게 해주고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맞춤 탭으로 가서 방향을 텍스트 세로로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M에서 5열까지 선택을 해주고 담당에서 과장까지 입력하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하고 다시 확인해서 과장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홈탭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홈탭에 복사해서 목록 열어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선택, 그림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컨트롤 V를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크기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행과 열은 모두 다 삭제를 해주세요. 너비 조절, 높이 조절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됩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H14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글자 써있는 위쪽의 것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제한 대상에서 모든 값을 목록으로 변경을 하세요. 원본 아래쪽 클릭을 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C5에서 C12까지를 블럭 설정,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목록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홈탭에서 지정을 해주세요. 판매 수량 데이터가 있는 G5에서 G12까지 블럭 설정해주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 슬라이드 바를 제일 위로 올라가서 네 번째 있는 샵, 샵샵 0 선택을 해주고 그 뒤에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개라고 입력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판매 수량 데이터에 한글로 개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F5에서 F12셀 블럭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실행하세요. 이름에 원가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블럭 설정된 데이터는 왼쪽 상단에 원가라고 정의된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제 유통기한에 대한 1번 문제 작성하도록 할게요. 유통기한에 데이터 입력될 I5에서 I12까지 블럭 설정해주세요. 이퀄 입력한 다음에 추즈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1번에 지시된 대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블럭 설정된 곳에 모두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유통기한의 날짜가 이상한 숫자로 나타날 텐데요. 컨트롤 1키를 눌러주고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날짜로 선택, 그리고 형식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연, 월, 일이 되도록 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날짜가 나타납니다. 정렬은 가운데 정렬 지정하면 됩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I5셀의 데이터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즈 함수와 미드 함수가 사용이 되었죠. 추즈 함수는 이제 선택을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미드 함수는 B5셀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네 번째 있는 글자부터 글자 한 개만 출력을 해서 추즈 함수로 넘겨줘라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미드 함수에 대한 설명은 함수 이름 쓰고 여는 괄호까지 입력한 다음에 F6 누르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나타나서 각 설명을 보면서 각 인수를 쉽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B5셀에 있는 상품 코드 네 번째에 해당되는 숫자 한 글자만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이 출력되고요. 다음 줄은 2, 그 다음 줄은 1 이렇게 출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5행의 데이터는 추즈 함수에서 3이 나타났는데요. 문제 조건을 보면은 제조 날짜 플러스 기간으로 구하되 기간의 상품 코드 네 번째 값이 3인 경우에 730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에 해당되는 것은 이 뒤쪽에 있는 25셀 제조 날짜에 해당되죠. 25셀에 731을 더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쪽 25셀에 365일을 더하고 25셀에 500을 더하고 해서 미드 함수의 값이 1, 2, 3이냐에 따라서 365 더하고 500 더하고 730 더하고 이렇게 추즈 함수로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I5셀은 제조 날짜에서 730일이 지난 이 날짜가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이번의 조건 판매 순위 지정하도록 할게요. J5에서 J12까지 블럭 설정해주고요. 이퀄 입력하고 if 함수에서 rank.eq 함수와 end 연산자 사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모두 이렇게 입력이 되어 나타나는데요. 빈 공간이 있고 1, 2, 3위 공간만 이렇게 글자가 나타납니다. 문자니까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첫 번째 제5셀만 선택해 놓고 함수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크게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조건문에서 랭크.eq 함수로 구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두 번째 인수로 사용된 다시 랭크.eq 함수 그리고 뒤에 AND 연산자에서 한글로 위까지 출력되도록 이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값이 3인 경우에 조건이 참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도 3위 해서 여기에 출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용은 3보다 큰 숫자가 나타날 겁니다.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오나 랭크.eq 괄호까지 해놓고요. fx 눌러서 보면은 값은 6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입력된 수식을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 현재 랭크.eq 함수에서 6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6이 3보다 작거나 같냐 조건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내용은 무시하고 뒤에 있는 이 내용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동일하게 하는데요. 랭크.eq 함수에서 구하는 판매 수량의 데이터가 있는 G5는 줄이 바뀌면서 G6, G7, G8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력할 때는 랭크.eq 함수 이것만 먼저 출력되도록 수식 입력줄에다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랭크.eq 함수를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if 함수에서 fx 누르고 여기 각각 인수에서 if 함수에 함수 인수에 각각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3번에 해당되는 이 13셀 선택을 해주세요. 문제 조건을 보면은 브라질 원산지 판매가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the-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하고 the-average 함수를 사용하고 엔터키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컨트롤 1키를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을 회계로 변경을 해주고요. 기호 없음, 소수 자릿수도 필요 없죠. 그래서 소수 자릿수 0 확인 눌러주세요. the-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로 지정된 범위에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지정되는 부분은 제일 첫 번째 인수인데요. B4에서 H12까지 마우스를 가져가면 파란색 테두리로 보이죠? 이 부분을 범위로 지정을 했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H4셀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판매가 단위 원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에서는 D4에서 D5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 범위에서 커피 원산지가 브라질인 데이터를 찾아서 판매가의 값을 모두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줘라. 이런 함수가 the-average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 14셀 선택을 해주세요. 앞에 내용 보면은 그리고 조건을 보면은 11월 15일 이후 제조한 커피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SUMIF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equal에서 SUMIF 함수 사용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컨트롤 1키 누르고 숫자 형식 선택,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 확인 눌러줄게요. SUMIF 함수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구해진 값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그래서 SUM 함수와 IF 함수가 결합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는 range라고 되어 있죠. 25에서 21을 범위로 지정을 해놨어요. 제조 날짜고요. 제조 날짜의 범위를 조건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 날짜 이후에 입력된 것을 찾아주는 거고요. 찾은 다음에 SUM을 할 것은 이 데이터가 아닌 뒤에 마지막으로 지정되어 있는 G5에서 G12 데이터, 판매 수량의 데이터를 SUM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13셀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최대 커피 원가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라지 함수를 사용하고 이름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름 정의로 만든 정의된 이름, 원가라고 지정했죠. 그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qual 한 다음에 라지 함수 쓰고 범위 이름을 셀 이름이 아닌 원가라고 이렇게 정의된 이름 사용했고요. 그리고 제일 높은 최대 커피 원가를 찾죠. 그래서 1등, 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값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돈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회계 서식, 기호 없음,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7번 조건, 제조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제14셀 선택을 해주세요. 함수는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equal 입력하고 vlookup 함수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날짜 이렇게 나타났는데 컨트롤 1키 눌러서 표시 형식을 날짜로 변경, 확인 눌러주세요. 정확한 날짜 나타나죠. 앞쪽에 H14셀에 선택되어 있는 게 변경되면 J14셀의 내용도 변경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vlookup 함수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vlookup 함수는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을 해서 지정한 열에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보면서 직접 입력을 하면 조금 쉽게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에는 H14셀, 유효성 검사로 입력되어 있는 H14셀이 선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 어레이, 배열인데요. C5에서 H12까지가 블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품명에서 판매가까지 선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입력했던 이 범위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열, 상품명, 커피 원산지, 제조 날짜, 이 열이 세 번째 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첫 인수에서 지정된 값을 이 배열에서 찾은 다음에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줘라. 그런데 어떻게 출력을 해주냐? 네 번째 인수는 0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요. 가장 정확한 값을 출력해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판매가 단위원에 대한 것 조건부 서식 지정하면 되는데요. 7번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H5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탭에 조건부 서식, 그리고 새 규칙 눌러주세요. 수식이 아닌 막대 그래프 지정할 거죠. 제일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로 선택을 해주세요. 종류는 최소값 자동되어 있는 것 최소값 변경, 최대값도 최대값으로 변경해주세요. 채우기는 따로 지시 안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정답 파일에 있는 것처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색상은 녹색 지정되어 있죠. 표준색에서 녹색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는 테두리 없음으로 선택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를게요. 판매가 데이터에 최대값, 최소값하고 각각 데이터에 맞게 막대 그래프가 녹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번 문제는 끝났으니까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1작업 시트에서 B4에서 H12셀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제2작업으로 가서 B2셀 선택을 해주고 홈탭 붙여넣기 누른 다음에 원본 열너비 유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조건에 고급 필터 지정되어 있는데요. 커피 원산지가 에티오피아가 아니면서 커피 원가가 7,000 이상인 자료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리고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두 개 데이터는 두 개 조건 사이에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리고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커피 원산지라고 써있는 D2셀 선택을 해주세요. 두 번째 조건인 커피 원가 단위원이 써있는 F2셀도 컨트롤 클릭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조건 범위라고 지정되어 있는 B13셀 선택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너비가 좁게 되어 있다면 B열 너비를 조절해서 커피 원산지가 한 줄로 나오도록 해주세요. 커피 원산지 바로 아랫줄인 B14셀 선택을 해주고요. 에티오피아에 대한 조건 지정하면 되는데요. 같다와 반대 의미인 크거나 같다를 입력하고 에티오피아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커피 원가에 대한 조건은 7,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커피 원가가 7,000보다 크거나 같다를 입력하는데 그리고에 해당되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C14셀에 바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7,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고급 필터 지정을 위해서 B2셀에서 H10셀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에서 고급 눌러주세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을 하고 목록 범위는 현재 선택되어 있고요.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입력한 B13에서 C14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B18셀 선택을 해주세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체크하지 않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조건은 고급 필터의 결과 셀 채우기 없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B18에서 H21셀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홈탭으로 가서 채우기 색상을 채우기 없음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옆에 있는 표 서식을 누른 다음에 보통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표 스타일 보통 6을 선택을 해주세요. 머리글 포함 체크되어 있는데요. 체크된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머리글행 체크되어 있고 줄무늬행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너비나 높이 조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알맞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제 제3작업 작업하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작업 위에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피벗 테이블은 내용을 복사하지 않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 탭으로 가서 피벗 테이블 클릭을 해주세요. 아래쪽에서 기존 워크시트 선택을 해주고 위치 클릭을 한 다음에 제3작업 시트로 가서 B2셀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났죠. 조건 1, 2, 3, 4 있는데 순서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를 먼저 봐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C2에 커피 원산지 써있는 건 열이고요. 그리고 B4에 써있는 제조 날짜라고 써있는 건 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커피 원산지는 클릭해서 열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제조 날짜라고 써있는 것 선택을 해서 행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상품명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상품명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판매가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죠. 판매가 단위원 선택,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상품명은 개수라고 써 있고요. 판매가는 평균이 아닌 합계라고 나타나고 있죠. 판매가 합계에서 클릭한 다음에 값 필드 설정 클릭을 해주세요. 대여상자 나타나면 합계를 평균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위쪽에 사용자 지정 이름을 판매가 뒤에 단위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표시 형식은 회계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소수 자릿수 필요 없고요. 기호 없음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확인 눌러서 대여상자 닫아주세요.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써있는 것 출력 형태처럼 수정하세요. 제조 날짜를 그룹하기 위해서 B5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눌러주세요. 대여상자 나타나면 시작에는 10월 1일 지정할게요. 끝은 12월 31일로 지정할게요. 단위는 1월 선택되어 있는데요. 월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 탭에서 왼쪽에 옵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대여상자 나타나면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를 해주세요. 아래쪽에 빈 셀 표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상자에 별표 3개, 아스테리스크 문자 3개를 입력을 해주세요.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가준 다음에 행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없애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C2 셀의 목록을 열어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순으로 정렬이 되어 나타납니다. B5에서 H8셀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컨트롤 1킬 눌러주고 다시 회계 서식 지정, 기호 없음 소수 자릿수 0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숫자와 아스테리스크 문자가 정렬되어서 출력 형태처럼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비 조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알맞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제 제4작업 그래프 작업 하도록 할게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차트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X축의 데이터들, 상품명이 입력되어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범례는 판매가 단위원과 판매 수량이 선택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것 그대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상품명에서 선택, 그리고 산토스 NY2 선택, 산타로사 선택, 후일라스 프리모 선택, 모무라 지원은 선택하지 않죠. 7행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판매 수량과 판매가도 같이 7행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9행에 모지아라 NY2 선택, 그리고 카우카 수프리모 선택, 시에라 엘로우 버본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판매 수량과 판매가도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서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하도록 할게요. 디자인 탭 오른쪽에 가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 제4작업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시트 탭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으로 나오도록 해주세요. 디자인 탭에서 오른쪽에 빠른 레이아웃 누른 다음에 레이아웃 3 지정을 해주세요. 차트 스타일에서 스타일 6을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지정을 해주고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 지정하세요.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 아래쪽에 질감 선택,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 영역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 선택되었다면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테마색은 흰색 배경이를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의 윤곽선은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글자색 검정,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서식 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배경일 지정, 도형 윤곽선은 검정,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지정할게요. 조건 7번의 서식, 판매 수량 계열을 차트 종류 변경해야 되죠. 판매 수량은 범례를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 한 번만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세요. 대여 상자 나타나면 판매 수량의 묶은 세로 막대형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보조축 선택,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꺾여 있는 표식을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계열 서식 나타나면 채우기 및 선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표식 옵션을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을 해주고 형식을 지시된 것처럼 네모로 변경을 해주세요. 크기는 3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에 가로선을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 가서 색깔 검정,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범례명이 두 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범례명 클릭해주세요.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에서 판매가 단위원 선택, 편집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판매가 단위원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확인 눌러서 대화상자 닫아주세요. 세로축의 데이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세로축 왼쪽의 거는 하이픈이 최소값 나타나고요. 상위는 2만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단위는 2000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서식 누를게요. 최소값은 0개, 그리고 단위가 200개씩 변경되고 있죠. 단위에서 주를 30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단위가 300개씩 변경되고 있죠. 최대값은 1800, 다른 거 수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왼쪽에 눈금선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서도 눈금선이 안 보이니까 이대로 놓아두면 되고요. 출력 형태에서 눈금선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축서식에 눈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 눈금에서 바깥쪽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조건 9번에 있는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서식 탭에서도 바로 도형 삽입할 수 있죠. 목록을 열어서 제일 아래쪽 설명선에서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출력 형태처럼 크기와 위치를 맞춰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뾰족 튀어나온 부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지정 안 되어 있는데요. 도형 먼저 작성하고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 색상은 흰색 배경 1 지정하세요. 도형 윤곽선은 테마색 검정 지정하고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지정하세요. 홈탭으로 이동을 해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지정하고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상태를 ESC키를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정렬 가운데 맞춤, 상하 조절을 해주세요. 레이블은 1532개라고 여기에 나타나죠. 마우스를 표식에 가져다 놓으면 1532 나오죠. 이 꺾여있는 데이터에 레이블이 나타나야 됩니다. 표식을 한번 클릭하고 다시 천천히 클릭을 해주면 해당 표식만 선택이 되어 나타나죠. 차트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차트 옵션을 눌러주세요. 데이터 레이블에서 오른쪽에 삼각형 누른 다음에 가운데 맞춤부터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글자가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야 되는 위치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요소는 닫아주세요. 그럼 조건 내용 모두 수정했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제1작업에서 제4작업 내용 모두 지시사항에 빠진 것 없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